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년 7개월 만에 열린 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안들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듯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크게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내용으로 입법 전략이 주로 논의된 자리였는데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한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고 검찰은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건 저의 주관적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이날 회의에서 진짜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검찰은 기소만 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청장인 윤석열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거죠. 주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신설인데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조직인 겁니다. 수사본부 내에는 안보수사국이 설치되는데요. 검찰의 공안부와 같은 기능을 갖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국을 신설 추진했다는 대목인데요. 수사권을 경찰에게 몰아주는 분위기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만큼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한데요.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 기소 전문청으로의 추진. 물론 이게 일순간에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검찰의 엄청난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박다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굴하지 않고 천천히 다박다박 부지런히 말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였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치고 나오기 시작한 검찰의 이상한 행동. 이미 당시 추 장관 아들 부대의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승인을 해줬다는 증언이 나온 마당에 추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데요.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아 삐친 걸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 김덕건 부장검사는 21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검찰은 또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 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17년 일어난 일을 2020년에 포렌식을 한다고요? 핸드폰을 바꿨어도 여러 번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서 씨의 휴가 기간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이 개입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미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는데요. 이때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고 이를 통해 특혜성으로 휴가가 연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내용도 당시 부대 지휘관의 추가 증언으로 다 밝혀졌는데요.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검찰 개혁의 복수극인가요?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번엔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청장님. 그나저나 본인 가족 걱정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급해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계획 중인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힘든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온 국민이 잘 지켜왔던 K방역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극우보수 단체와 정광훈이 주도한 기독교 단체의 이 어이없는 집회로 온 국민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법부의 일부 극우 판사들과 극우보수 단체의 대표자들은 문 대통령의 말을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집회 허가와 집회 강행으로 또다시 초래될 위험에 대해 엄중 경고한 건데요. 이번에도 또 허튼 짓을 하다가는 각고의 인내를 해온 공권력의 무서움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